안녕하세요. 예, 2장을 어저께부터 시작했죠. 자각과 대면. 자각과 대면은 상처를 인지하고 감정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자각과 대면은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아프지만 우리가 이 아픔을 통과하면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가 징징댈 때, 우리 아이가 잠을 안 잘 때, 또 여러 가지 밥을 안 먹을 때 평온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각과 대면에 아픈 선택을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78쪽 억압된 분노는 투사로만 볼 수 있다. 강연을 할 때 저 사람은 어린 시절에 야단이나 매를 맞았겠구나 라고 짐작하고 매 맞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실제로 대부분이 손을 든다. 왜 매를 맞았어요? 라고 질문하면 매를 맞은 사실은 기억하지만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다. 그냥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부모가 나 잘되라고 때린 것이지요. 아이가 잘되라고 때린 거라면 때리는 것이 이미 좋은 것이라는 뜻이 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만을 주고 싶어 하므로 매를 맞고 자란 사람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아니, 매를 맞고 자란 사람만이 아이를 때린다. 배려 깊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애초에 때리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들지 않는다. 아이를 때리는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부모에게 아이 키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부모에게 아이 키우는 방법을 때리는 방식으로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 자녀 양육 방식은 대물림 된다고 하거든요. 양육 방식의 대물림. 제가 몇 번 강조하고 반복하잖아요. 네. 어린 시절에 보고 경험한 그것이 나의 무의식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가 내가 내 아이를 양육할 때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각과 대면을 통해서 자동으로 나오려고 하는 감정과 행동을 이제 조절하고 아이가 최상의 자기의 존재감을 존귀하고 고귀하고 사랑과 빛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 깊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매를 맞고 자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벌레처럼 여긴다. 우리는 안다. 매를 맞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굴욕감을 주는지를.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 키우는 방법을 몰라 혼란스러워서 자신을 때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적 존재, 최고의 존재.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잘못 몰라서 틀렸어.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잘되라고 때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린 시절은 망각을 통해 잊힌다. 의식의 기억에서는 사라졌지만 무의식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머리로는 모르지만 몸은 알고 있는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온 아이들은 특정한 날만 되면 그렇게 울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과학자들이 조사해본 일이 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자신이 버려진 날을 몸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현대과학은 아이들의 태아 시절 경험이 DNA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DNA를 발현시키는 RNA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자각하고 대면하고 긍정성을 키우고 하는 것은 우리의 DNA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DNA를 싸고 있는 단백질의 영역에 이 RNA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육 방식을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배려 깊은 사랑의 양육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욕구와 감정을 건드린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비로소
자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싱글일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랐던 나의 무엇이기. 저렇게 예쁜데 때릴 곳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다가 자각이 일어난다. 자신의 어린 시절 매를 맞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웠는지,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는 알 수 없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아 그대로 남아있는 욕구와 감정인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 자각은 무슨 뜻이라? 알아차림한다. 내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성장을 멈췄다. 몸은 어른이 됐지만 내 안에 어두운 방에는 홀로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 이런 비유를 한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야 하는데 개구리로 성장하지 못했다. 몸은 개구리가 되어 낮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구리 노릇을 하지만 밤에 집에 오면 올챙이가 된다. 내 아이보다 더 어린 아기가 부모의 내면에 있으니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지점을 잘 보고 있으면 내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자각이다. 아하,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한테 맞았던 것이 내 아이한테 이렇게 폭력으로 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것이 자각이라는 거죠. 투사 없이 분노 없다는 말이 있다. 누가 당신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분노가 올라오는가?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덤덤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그런 욕을 들었던 사람이다. 욕을 먹던 당시 나는 개새끼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맥락도 없었다.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비난밖에 없는 가정이었다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참고 누르는 것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아이는 그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고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도 좌절되고 말았다. 욕구가 좌절되면 화가 난다. 화를 표현했는데 공감받지 못하면 분노가 되어 무의식에 억압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고 내가 존중받지 못해서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화를 표현했는데 네가 존중받지 못해서 화가 났구나. 그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실수했네. 이렇게 공감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매듭되어질 이 감정이 어디서 엄마한테 화내 하고 공감받지 못했다면 이 분노는 이 화는 분노가 되어 무의식에 억압된다는 거죠. 억압되면 의식에서는 사라지지만 엄마가 버럭 지르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이 바닥에서 화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내 감정을 누르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억압된 감정이 차곡차곡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의식에서 사라지면 자신이 억압한 것을 남에게서만 본다. 타인이 무서운 사람은 사실 자신의 내면에 억압된 분노가 많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의식에는 분노가 없기에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라고 인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무섭다고 말한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외부에서 보고 그 탓을 하는 것이 바로 투사이다. 투사. 이상하게 저 사람이 무섭다. 저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 이것이 저 사람에게서 보고 그 탓을 야, 너 왜 그래 무서워? 왜 그래 너 못됐어? 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투사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의식에서는 없지만 무의식에서는 억압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통해서 반응되어지는 이 작용, 현상, 투사. 내 안에 있는 것을 외부에서 보고 그 탓을 하는 것이 바로 투사이다. 상대방한테 탓을 할 때 아차! 어쩌면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각한다면, 알아차린다면 관계의 충돌이나 실수를 조금 줄여갈 수 있겠죠. 어린 시절에 욕을 먹은 적이 없는 사람은 애초부터 욕에 반응할 것이 없다.
매를 맞지 않았다면 때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 것과 같은 말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어린 시절이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현대 심리학의 가장 큰 공로는 어린 시절의 관계가 어른이 되었을 때 관계의 90% 이상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예, 무슨 얘기냐? 맥락이 없던 어린 시절에 그냥 그 어린 눈으로 경험했던 그 관계의 방식, 관계의 경험이 어른이 되었어도 이렇게 자각과 대면을 통해서 성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몸은 어른이지만은 관계의 방식은 어린 시절에 사용했던 그 틀 그대로 사용하는 퍼센트가 90% 이상 나타난다는 거죠. 예.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저렇게 화내는 거 보면 저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 때문에 화내는 이유는 10% 정도, 90%는 어린 시절에 무엇이겠어 저렇게 존중받지 못했을 때 화가 났었구나, 그 화가 제대로 처리 안 됐구나, 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오해를 줄일 수 있겠죠. 화내는 것을 당하는 이 사람도 그게 뭐 화낼 일이라고 그러냐 하면서 싸움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절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억압된 분노는 투사로만 볼 수 있다. 예. 내 안에 억압된 분노를 이렇게 자각하는 방법이, 예,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에게서 보여지는, 그때 상대방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자각하면, 예, 알아차리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몸짱 댄스를 먼저 하고 책을 읽었더니 어떻게나 호흡과 열이 계속 나는지요.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책을 먼저 읽고 몸짱 댄스, 그래서 살도 빼고 책도 읽는 내면 여행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보겠습니다. 예. 꼬였다고 열받지 마. 사랑이 떠났다고 슬퍼하고 노여워 마. 저런 그 머리 모두 흔들어대고 다 같이 좌우로 이 속에 무엇이